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가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최대 82만원, 4인 가구는 무려 207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게 아닙니다. 청년 기준이 확대되고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되며 다자녀 가구 기준까지 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 개선 덕분에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 수급자는 물론 그간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가구 규모별로 얼마나 인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82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약 134만원, 3인 가구는 약 171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원까지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올해보다 가구당 약 6만원 정도 인상된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으로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수입 등 가구의 총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1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82만원인데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82만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동일한 조건이라도 월 6만원 정도 더 받게 되고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조금 넘겼던 분들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급 신청을 고민 중이셨다면 2026년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40만원 공제 혜택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6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청년층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 전액이 수급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정부가 제외하고 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4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60만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그 결과 생계급여는 6만원 정도 지급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청년이 34세 이하라면 공제 금액이 60만원으로 늘어나 실제 소득 인정액은 40만원만 반영되고 생계급여는 무려 5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공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급 가능성과 지급 금액 모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일자리를 막지 않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단기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증빙 자료도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니 청년 본인 또는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제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계급여 수급 심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 바로 자동차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의 가액 전액을 소득처럼 계산해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업무용 화물차 등은 4% 환산율, 즉 실제 차량 가액의 4%만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 예외 기준이 더 확대됩니다. 완화되는 자동차 기준 3가지. 첫째,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는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0cc 이하, 200만원 이하 차량만 예외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0만원 미만 차량까지도 인정됩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인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됐지만 2026년부터는 2인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분류됩니다. 셋째, 7인승 이상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역시 일반 재산 환산율인 4%만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자녀 2명을 둔 가구가 7인승 승용차 가액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차량은 소득 환산율 100%로 적용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고 해당 차량은 4% 환산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자동차 기준 완화는 단순히 차량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제 생활 형편에 맞는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차량을 생계에 활용 중이신 분, 다자녀 가구, 고령 차량 보유 가구라면 이번 변화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이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자활 근로직업 훈련 등 일정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 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수급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와 자립을 유도하고 동시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보다 원활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도 함께 높일 계획입니다. 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겐 경고나 제재가 주어지고 반면 성실히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자립 지원이 연계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 자활센터나 지자체의 고용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자활 계획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연계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자립과 복귀를 위한 과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8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원까지 수급 가능. 청년 공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 공제액은 최대 60만원. 자동차 기준 완화. 소형 차량, 다자녀 가구, 7인승 이상 차량 포함. 조건부 수급자 관리 강화. 자활 근로 연계 부정수급 방지. 이로 인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기존의 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당되실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과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백세톡톡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